BTS 샴푸가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유가 반듯하고 건강한 이미지에 적합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결정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와, 너무 기쁜 소식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써 지금 이제 7월에 임영웅님과 재계약을 했고 2년 연속으로 다시 한번 이제 트레일링과 인연을 또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말했어요. 재계약 배경에는 임영웅의 밝고 정직한 이미지와 샴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부합한다. 폭넓은 연령층의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임영웅을 발탁했다. 역대 모델을 보면은 뭐 손흥민, 김연아, 지드래곤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마저 골랐거든요. 김연아, 손흥민 다 해외에서 유명하고 지드래곤도 은근히 유명하더라고요. YG 출신의 이제 가수인데 작사와 작곡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발탁을 해서 광고를 해보니까 실제로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적자가 많았는데 임영웅과 함께 일을 하면서 매출이 좀 급등을 했고 적자가 좀 많이 메워진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인 장기영님이 좀 미래를 잘 내다본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기쁘다. 그동안 임영웅의 반듯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도 임영웅을 통해서 브랜드와 다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촥 말을 했습니다. 대표님의 또 속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광고주가 같이 일해야 해도 임영웅 측에서 NO! 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임영웅 측도 이 TS 샴푸 여러 가지 본 것 같아요. 아시죠? 이 TS 측이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떤 이 선한 영향력을 뒤따라 가든 기부와 행사를 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임영웅이가 신정원 대표님도 보고 또 이렇게 재계약을 또 수락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이제는 뭐 공식화됐죠. 샴푸는 뭐다? TS 샴푸다. 임영웅 샴푸다. 자, 이렇게 반가운 소식, 재계약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엠넷의 예능 방송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깜짝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이 방송인데요. 퀴즈를 이제 맞추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고 또 이렇게 노래를 또 부르고 있죠.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입니다. 팀이 2개였어요. 근데 이 2팀 다 아티스트 임영웅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소개가 되고 있죠. 보컬 나와 있고, 최상의 조합에 투표하세요. 나와 있고, 퍼즐팀과 킹덤팀, 다만 날 임영웅하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팀 다 원하는데, 퍼즐팀이 임영웅님 노래를 선점을 했습니다. 자막으로 선점! 이렇게 나오죠. 포인트는 2팀 다 아티스트 임영웅 노래를 골랐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많은 분들이, 와, 다만나 좋지. 근데 어려운 노래다. 명곡이지.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래가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래를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게 예고편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기대가 된다. 걱정이 된다. 궁금하다. 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송은요, 화요일 오후 10시에 하는 방송입니다. 다음 주에 또 소개가 되면은 에나스타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또 방시혁 대표가 직접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BTS는 임영웅을 못 이긴다. 이 말이 무엇이냐? 실제로 작년이죠. 2022년 전 세계 유튜브 뮤직 조회수를 보면 BTS가 약 80억 뷰이고 임영웅이 4억 뷰입니다. BTS가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죠.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한국 유튜브 조회수만 보면요. BTS가 3억 5천만 뷰고요. 임영웅이 3억 9천만 뷰입니다. 이 말은 임영웅이 4천만 뷰가 많다라는 결론이죠. 방시혁 대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적으니까. 인구가 적은 39세 이하에서는 BTS, 또 인구가 많은 40대 이상에서는 임영웅의 인기 순위가 높다. 세계 최고인 BTS도 임영웅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께 임영웅님을 띄워주면서도 지금 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딱 꼬집었는데요. 딱 감이 오시죠? 하이브 대표 방시혁은 임영웅이 이 한국 가요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TS 멤버들이 처음으로 솔로로 데뷔를 할 때는 임영웅의 음원 발매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티스트 임영웅 측도 마찬가지죠. BTS가 그룹으로 활동을 할 때는 나오면 나오는 거고 나는 나고 이렇게 이분화돼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판이 바뀌었죠. 임영웅과 이 BTS 개개인이 남자 솔로로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왔습니다. 하이브 방시혁은 이미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임영웅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임영웅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이미 다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 팬덤들이 더욱더 타 가수에게 갈아탈 확률이 높다는 것도 암묵적으로 알고 있죠. 또 아이돌로 시작한 BTS보다는 임영웅이 더욱더 가요계에서 롱런할 것이라는 걸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정국이라던가 작사와 작곡을 자유자재로 하는 RM이나 슈가 같은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든 음악에서 활동을 계속 하겠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임영웅은 어떻죠? 앞으로 그냥 계속 하잖아요. 언뜻만 생각해도 30년, 40년 아니 그 이상 롱런할 그런 가수인 건 분명한 사실이죠. 또 이와 같은 이야기는 BTS 전국의 신곡 발표 시기와 들어맞습니다. 임영웅이 원래는 6월 초에 모래알갱이를 발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 문제가 의도치 않게 기사화되자 조금 앞당긴 것이죠. 원래 KBS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발표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 임영웅의 모래알갱이를 발매한다는 소식도 애매한 날짜에 공표가 된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방시혁이 가장 두려워하고 신경을 쓰는 것은 임영웅이 노래를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라이브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노래를 못하는데 단순히 이미지나 어떤 캐릭터가 투영이 돼서 팬들을 끌어모은 거면 언젠가는 훅 빠질 거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은 다르죠. 기본기가 되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마무시한 힘이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빈사람 일각에 불과해요. 임영웅에게 베스트 노래가 찾아오기만 하면 임영웅이 강력한 힘을 발휘를 할 것이란 것을 하이브 방시혁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요계에 돌아가는 사항을 몇십 년 동안 함께한 음악가니까요. 아티스트 임영웅과 신정원 대표님도 이번 2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오면 이 BTS 솔로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너무 늦죠. 내년으로 미루면 나아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또 BTS가 컴백을 해요. 하이브는 BTS 멤버들이 군대 가 있다고 해서 신곡 발표를 멈추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지금도 자신에게 가장 맞는 곡과 또 대중들을 어필할 수 있는 곡이 무엇인지 아티스트 임영웅과 신정원 대표님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티스트 임영웅의 신곡이 나오면 훈력을 다해서 뒷받침해주는 것이겠죠. 단순히 하이브와 물고기 뮤직, 규모로만 보면 마케팅 면에서 봐도 임영웅님이 한참 불리합니다. 하지만 아티스트 임영웅에게는 라이브 실력이 있습니다. 또 성실함이 함께 깃들어 있죠. 이 점이 바로 하이브 방시혁 대표가 가장 신경 쓰는 점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되네요.